와, 진짜 멋있다. 당시 신라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에 있었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너무 정교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실제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이 스캐너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교라고 하고요.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분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양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부 졸업하고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접 그리고 프라우드먼으로 활동하고 있는 립제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 서라벌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금빛으로 찬란했고 사람들은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와. 왼쪽에 보이시는 게 황룡사 목탑이고요. 네, 아까 봤던 목탑. 신라 왕경의 전경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와. 와, 제가 자라온 도시가 이런 모습이었다니까, 옛날에. 진짜 성범 씨는 너무 새롭겠다. 어머. 맛보기 끝인가요? 이거 좀 더 끝이에요? 주세요. 너무 하시네. 원래 더 있는데 요거 예고편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감질맛 나요. 좀 더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고 너무 계시죠? 짧아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에이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바로 신라 왕경 영상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실까요? 오, 네. 있나요? 더 볼 수 있는 좋아요, 거죠, 좋아요. 지금?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까는 조금만 보여주셨죠? 그래야 재밌죠. 기대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맞아. 이런 거였어. 와. 진짜 크다. 익숙한 여기 동궁과 월지인가요? 예, 정확합니다. 에헤, 신라임 나이스. 여기는 실제로 가보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워. 특히 야간에 정말 야경이 예쁜 곳이에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와, 근데 이렇게 건축의 그런 미드를 보면 너무 세련됐어요. 진짜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1500년 전 막 이때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황룡사네요. 아까 보셨죠? 네. 진짜 컸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물산들과 인구가 집중이 되잖아요, 경주에. 네네네. 지금 서울에 사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처럼 이때도 경주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넘쳐나는 부와 물산, 인구들을 이제 이런 왕경의 거대한 규모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화려하네요. 저희가 그냥 지금껏 보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저는 경주 살면서 한 번도 당연한 거지만 이 도시에 왕이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직접 복원된 왕경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대단한 도시에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다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럼요.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됩니다. 오, 야, 저 잘 찾아보면 우리 집도 한 채쯤 있지 이게 않을까? 지금 현재 아니 저희가 복원하는 복원하고 거죠. 있는데. 가상 복원을 해본 거죠. 근데 이 지금 계속해서 발굴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복원보다도 훨씬 더 또 업데이트가 최근에 되고 있어요. 특히 그 통일신라가 되는 전후로 해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왕경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특징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또 재밌다고 느낀 거는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의 옛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과 복원된 신라 왕경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사극에서 보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선 말기에 있었던 건축 양식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식들로 복원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신라까지 가면은 되게 지금까지 봤던 그런 모습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월지에서 되게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는 건물을 장식했었던 금동 장식들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 건물을 장식했었던.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건물에는 그 단청이라고 해서 예쁜 색으로 칠하는데 네. 금속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붙은 걸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쵸.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쓰였었고 어떤 금이택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그런 화려함을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00년 전 이 땅에 피어난 황금의 문명. 5, 6세기에 만들어진 신라 왕릉에서는 왕관을 비롯해 각종 장신구들까지 수많은 금빛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황금 유물들은 신라 문명의 수준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꽃무늬 같기도 하고요. 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저게 거짓말. 뭐냐면 선각, 단화, 쌍조문, 금박이라고 합니다. 정답. 외웠죠? 외우고 들어왔죠? 이거 제가 정확하게 배웠는데 선각, 선각?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각 예, 새겼다. 새겼다. 그리고 단화가 이제 꽃. 아, 그리고 쌍조문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를 예, 예. 뜻하고 금박. 아, 네, 맞습니다. 이름에 모든 해설이 다 모든 게 담겨 다 있네요. 들어가 있는 이름. 그게 선들이 되게 많죠. 정밀하고 이 사이즈는 실제로 가로가 3.5cm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금박이에요. 월지에 대한 발굴이 계속되면서 네. 나지구에서 나왔던 조그만 금알갱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게 뭘까 하고 고심해서 이제 펴보셨더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펴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유물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말려 있는 금 알갱이를 폈더니 이 금박이 이렇게 네, 펼쳐졌다고요? 원래 어떤 것에 장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3.5cm면 손가락 한 두 마디밖에 안 네, 되거든요. 네. 여기에 수천 개의 선으로 저 새와 꽃을 새겨놨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뭐였길래 저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디지털 복원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도 이 룩배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검 종이 있잖아요. 은박에다가 회사 내부에 대회를 했어요. 핀으로 그려서 저거랑 얼마나 정교하게 비슷하게 따라하느냐. 모두 다 실패했어요. 저희 그 동양미술 전공한 친구들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와 동양화. 저거 도대체 누가 한 거죠? 엄청난 기술을 그러게요.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 그 육안으로 저걸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되게 경이로운 유물인데 뭐 그러네요. 그때는 막 돋보기나 현미경 같은 것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실은 아 신라 말 안 된다. 수정 화주라고 해서 수정을 깎은 렌즈가 있습니다. 실제 그걸 여기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주라고 하는 건 불화자라서 돋보기처럼 우리가 어릴 때 장난하죠. 불 끼우는 거 네네네네네. 그런 용도로 쓰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선덕여왕 드라마에 나와요. 맞다. 그랬나요? 네. 예. 그런 렌즈가 있긴 했는데 네. 실제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대단하다. 아, 예. 진짜. 정말 실제 가서 보면 말도 안 나옵니다. 아니, 이 제가- 사이즈로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보고 왔어요. 오,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정교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저 문양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잘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육안으로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모양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저 유물을 보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왜 굳이 저렇게까지 새겼을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다 보면 평범한 게 되게 지루해져요. 네. 점점 더 정교하고 새로운 걸 보고 싶어지기 화면을 찾는 때문에 거죠. 그렇죠. 그런 맞아. 것들이 반영돼. 그만큼 그 당시 문화가 되게 발전했고 이런 것에 집착할 정도까지 되게 고도화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되게 부유했다. 원래 저런 거는 조금 그렇죠. 약간 돈이 남아야. 맞아요. 저런 걸 가지고 여기저기 시간을 장식하려면 그만큼 들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엄청난 부자가 만들었겠죠. 이건 그냥 이미지로 찍어서 확대한 건가요? 이 사진은? 이건 디지털 복원을 한 거고요. 아, 그렇구나. 정확히는 디지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교함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 보통 3D 스캐닝을 하는데 그 스캐너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스캔을 하는데 굉장히 실패를 해서 저희가 RTI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네. 예, 촬영했습니다. 되게 그 360도 각도에서 수많은 빛을 터쳐서 그 음영이 변화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역시적 깊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예, 지금 보시는 예, 저렇게 이것도 디지털로 금박을 구현했습니다. 영상까지 또 만드셨구나. 방금 보신 것처럼 육안으로 이제 이걸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저희가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예, 성공할 수 있었죠. 이 도대체 뭘로 그리셨을까? 이 3.5cm를? 믿을 수가 없네. 그냥 우리 가끔 껌 씹고 종이에 그림 그리잖아요. 네. 진짜 재미로 한 걸 수도 있나요? 에이, 누가 재미로 저렇게 해요. 집에 금이 남네? 얼마나-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저 심심한 분이셨을 것 같은데. 신라도 정말- 그만큼의 황금기를 맞았던 게 정말 아닌가. 황금기였다. 야, 금이 남았던 걸까요? 그만큼 나라가 좀 부유했다는 뜻. 왜냐면 제가 어떤 문헌을 읽었는데 네. 그 밥을 지을 때 나무가 아니라 숯을 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부유했었나? 부유했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쓰면은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네. 매캐해지고 공기가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은 것처럼 그 당시에 되게 숨쉬기 어려우니까 대신 수치로 쓰면은 그 연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되게 부유한 약간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곳곳에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온돌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주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침대 생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라 시대. 예. 그래서 침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지금 이렇게 숯으로 이제 불을 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하고는 어떤 많은 그 이미지들이 달랐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재밌네요. 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고려 시대 불화를 보면 안경소금 변상도 이런 그 불화 그림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었던 화려한 집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상상으로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상상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신라에서 나오는 발굴 성과들을 보면 실제 그런 모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은 그런 발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를 쓰는 문화는 저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왕실에서만 그렇죠, 맞아요. 볼 수 있었던 문화여가지고 지금 너무 놀라고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워요. 신라, 예. 침대까지 썼다니까. 진짜 지혜로웠다. 뭔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이제 늘 상설 전시가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기획들이 있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구경하러 오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 소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까지 왔을 때 구석기, 신석기 때는 이제 돌을 쓰다가 청동 시대에 청동을 쓰고 철기로 넘어와서 철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최고 하이테크죠. 이런 것들 누가 빨리 선점해서 가공하고 이렇게 무기화시킬 수 있느냐가 그때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말머리 가리개인데 4, 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1975년 7월 10일 주곽 적석층에서 첫 유물로 금제 드림 장식을 발견했다. 부장괴 유물은 남분이 더 다양하고 양이 많으며 목관내 유물은 북분이 더 다양하고 양이 많다. 여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한 무덤. 이 오래된 유물을 우리가 아직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곽. 지금 보면 금으로 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높은 분의 무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부곽. 저희가 주곽이었고 여기가 이제 부곽에서 나온 유물들인데 어릴 때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보통 박물관 가면 이제 유물 한 점 한 점 소중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유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마치 이렇게 뭔가 매대에 진열된 상품들처럼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는 게 좀 놀라웠던 것 같고 보이시죠? 이런 목걸이 이런 장식품들이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모습이 경주가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문화 중심 도시였는가 그것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어릴 때 이 박물관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아니 이 유리잔 우리가 진짜 집에서 쓰는 유리잔처럼 생긴 게 이 신라 5, 6세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걸어서 말 타고 실크로드 타고 이렇게 교역이라는 걸 했을 텐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의 금 세공 기술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이런 장신구, 요 정도 디테일이 들어간 장신구라고 하면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1500년 전 인류가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다른 유물들도 다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 금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멀리서 보면 그냥 금으로 만든 장식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디테일이 정말 놀랍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살던 인류가 이런 금 세공 기술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숨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주에 사는 어린이들 한 번쯤 다 금관 만들어 봤을 겁니다. 저도 저만의 금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왕족이 맞습니다. 제 성씨의 시조가 가야의 이제 1대 왕비죠. 인도에서 건너온 허황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 시조십니다. 이게 이제 미추앙릉 뿔필인데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어디 건지. 계림로 14호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이라는 건데요.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똑같이 된, 거의 비슷하게 생긴 유물이 한 점이 발견이 돼서 신라가 그 예전부터 교역이라는 것을 해오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거 경주에서 아,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역시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라가 그 이전부터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주로 많이 얘기되는 유물입니다. 이게 처음 신라 경주에서 출토되고 나서 굉장히 되게 그 우리가 보던 신라의 양식과 좀 판이하게 다른 그냥 상이한 양식이잖아요. 이국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것과 되게 유사하게 생긴 것들이 그 카자흐스탄 보로고의 지역이나 이런 동유럽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먼 곳에서 온 물건인 거죠. 또 경주박물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유물들 중에서도 조금 이국적인 신라의 양식이 아닌 것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전시해 두셨는데 보는 순간 이때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까지, 문화교류를 네.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글로벌했었던 네. 도시였네요. 그 당시 그 약간 조금 이유식이긴 한데 아랍의 지리지에 보면은 신라에 대해 묘사를 한 것들이 좀 나와요. 거기에 이제 황금의 나라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황금과 이런 물산들이 좀 가득한 낙원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아신라라고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신라. 예, 그 당시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라의 어떤 화려함과 이런 번영이 되게 서역 멀리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역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시 신라의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해서 그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배들을 거느린 선단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뭐 중국,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일본을 하나로 통합하는 물류 기지를 또 곳곳에 만들게 되는데요. 신라인들이 세운 호텔들, 신라방이라고 하는 데서 묵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를 해상왕이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해상왕 장보고라는 얘기들도 네, 나오게 되는 그래서. 시대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라만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만 있고 그리고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나라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이제 장보고의 어떤 선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단이 이제 지금 중국의 산동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 신라 사람들이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리아타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그 주변에는 또 역시 이제 여러 절들도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버파원이라는 데가 또 유명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 볼 때 당시 신라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에 중심에 있었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에이펙을 개최할 만한 그런 도시긴 그럼요. 했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그 글로벌했네요. 시대에 아주 그런 중심 무역 도시였고요. 실크로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된 초원로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된 사막로 오아시스로 그리고 청색으로 된 해로 이 세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신라 황금 문화가 들어온 그 초원로, 페르시아 문화가 들어온 사막로, 또한 이슬람 문화가 들어왔던 해로 이 세 가지 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경주는 초원로, 사막로, 해로가 모두 연결된 뭐 유라시아 유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많은 실크로드를 경유한 여러 외래의 문물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신라 왕들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은 가장 큰 특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황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어디 있냐? 그 기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처에 있는 이시쿠르간에서 출토된 황금인간입니다. (5세기경에) 사카족의 무덤에서 발굴된 것인데 머리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발끝까지 이 황금으로 장식하고 묻혔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 그리고 사슴뿔 그와 함께 조항에 나뭇가지에 새가 올라와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라 근간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초원 기마 민족 문화가의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신라에 들어왔던 로마 유리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항남대총 남분 출토 주전자, 유리 주전자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시리아에서 만든 로마 유리기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크림반도 그리고 카자흐스탄 북쪽 초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몽골을 거쳐서 중국의 동북 지방에 옵니다. 세계 여러 이 실크로드상에 중요한 도시가 있지만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루트가 모두 연결된 유일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라의 수도에는
정말로 그 단일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초원로, 사막로, 해로를 거쳐온 여러 문물들이 이곳에서 집산이 되었던 겁니다.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당나라 그리고 신라로 이어진 문명의 길. 그 길 위에서 이처럼 찬란한 황금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 단지 찬란함의 표현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신 그리고 문명 간 교류가 빚어낸 신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라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국제 교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신라의 초기부터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황금 보검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장보고를 통해서 이제 국제 관계 교류들이 되는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제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걸 통해서 이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문화가 또 역시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21세기 2025년에 경주에서 다시 이게 에이펙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분들이 다시 또 여기 모여서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미가 깊죠. 저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래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오늘 신라를 더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로 진짜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옛날 과거 그 바실라라고 불렸던 그 찬란한 골든시티를 우리가 이번에 좀 다른 나라들에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천년 전 왕경의 길을 따라 세계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들이 마주한 것은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난 신라의 시간, 서라벌의 숨결. 황룡사 9층 목탑의 위용, 동궁과 월지의 찬란한 미학, 신라 왕경의 격자형 도로를 따라 흐르던 질서와 교류의 정신. 그 모든 것이 초대형 미디어 아트월에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일단 지금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이 지금 울리고 있는 거고요. 성덕대왕 신종이 갖고 있는 맥놀이라고 하는 현상을 AI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 왕경의 실루엣이 드러나고 곧이어서 서라벌의 여명이 밝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운드 팀들이 이 맥놀을 재현해서 입체적으로 저 스피커에서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쭉 전파가 되는 방식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신라의 울림이 전 세계와 함께 공명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이 지나갈 때마다 신라가 여명에서부터 전성기까지 발전해 나가요. 에이펙의 슬로건이 혁신과 연결, 번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라를 보시면 저기 보시는 그 황룡사처럼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이 반영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혁신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신라의 이 서라벌의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연결을 표현했고요. 그다음 이후에 나타나는 신라의 전성기, 신라의 황금의 도시를 통해서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말하고자 하는 혁신과 연결과 번영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서라벌은 옛날 8세기, 9세기에는 아시듯이 굉장히 번영했던 국제도시고 이미 세계와 교류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에이펙도 마찬가지로 세계와 교류하는 화합의 이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대와 과거의 서라벌을 연결해서 경주를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이런 신라의 모습을 새롭게 체험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콘텐츠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좀 대형 미디어월에서 좀 더 몰입도 높이는 형태의 콘텐츠를 준비했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조금 더 다각도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형들의 콘텐츠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구축해왔던 서라벌 디지털 복원 데이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한순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디지털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제 좀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 우리 이제 예. 게스트 표현이 맞아요. 디지털 신라 환경 복원 작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발굴조사 하면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이렇게 어떻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생각할 적에는 이미 조사가 웬만큼 됐으니까 복원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부분이랑 다른 성과들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실제 공간에서 복원한다면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성과가 반영될 수 있게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간하고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전에는 붙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부분들은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을 붙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우리는 그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헤리티지라고 하는 역사 문화유산에 연결하게 되면은 실제 공간에 있었던 과거를 오버랩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라 왕경 경주를 거닐다가 어느 순간인가 8세기의 경주를 거닐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대 당대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계속 바꿔나가고 해서 원형에 가깝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월드 빌더. 제가 경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도시라는 자체가 헤리티지의 총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좋은 자연을 찾아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 이제 인류의 어떤 문화를 영위하면서 다양한 선물들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축적되면서 도시의 인프라가 형성되고 도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헤리티지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자 또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헤리티지 유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헤리티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활동들 자체가 경주의 어떤 굉장히 풍성한 미래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복원한 결과물들이 다시 AI 학습 데이터가 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고딩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문화가 풍성해지고 더 밝은 경주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 봤는데 이걸 우리만 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 경주에 이제 거대한 멋진 공간에 이런 미디어 아트들을 넣어서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플래시백 게림이라는 곳이죠. 예. 어떠셨나요? 직접 가보니까 저는 솔직히 경주 오래 살았고 토박이고 신라인이고 미디어 아트 요즘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날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직접 보니까 퀄리티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축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가 재밌고 사람들이 어떤 걸 또 보고 싶어 하는지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버무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디지털 헤리티지로 그냥 단순히 VR이라든지 영상을 통해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경주에 관광객들이 가면 보고 싶은 것들을 못 봤을 때 네. 플래시백 게림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는 수호자들이라는 전시 공간이고요. 네. 경주 사천항사에 있는 그 노교신장사를 이제 디지털로 만든 겁니다. 보니까 움직이네요. 네, 그쵸? 네. 이게 가만히 벽화가 아니라 움직이도록 표현된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유물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사실 노교신장상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조각조각 발견돼서 네.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게 다 그릴 맞춰지는 데까지만 해도 거의 100년이 걸렸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복원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래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굴 움직이는 게 상당히 리얼해요. 이 그림자도 막 같이 움직이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직접 구현을 하신 거죠? 네,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제 네. 유물들을 보고 직접 3D로 구현한 거라서 이런 눈 움직임이나 얼굴 움직임 등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안쪽에 있는 기둥에다가 손을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쭉 태우게 해주세요. Well, actually, there's an APEC taking place in America, and there's also one taking place here. So I came to Gyeongju to experience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just to see what it has in store for me. But actually, it's my first time here,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 what I can learn about Korean culture today. 제가 경주에서 계속 살았었는데 이런 신라에 관한 박물관 같은 데 많이 가봤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함달파와 28용궁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함달파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저희 신라 4대 왕인 그 석탈의 아버지가 용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lot more impactful than I expected. Usually when places show you videos, it's not to this degree. I really did enjoy how much effort and what that they put into just showing us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the way that they utilized the graphics and everything like that made it feel much more like a real experience rather than you just being there. So I really did enjoy that part of it. It was really nice. 우리나라를 홍보한다든가 소개한다든가는 것은 이미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인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지점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라 문화 같은 경우는 특징이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라 금관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것들을 보면 대륙을 횡단해서 전해진 그 문화재들이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유성과 어떤 국제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은 사라진 유산을 되살리는 도구이자 고대 문명을 오늘의 세계와 잇는 새로운 길입니다. 유리관을 넘어 디지털로 되살아난 황금 유물들이 다시 우리 곁에 왔습니다. 기술은 유산을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잊혔던 문명을 오늘과 다시 잇는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되살아난 신라의 울림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의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1500년 전 황금으로 빛나는 신라, 지금 다시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사실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사실 경주 출신이라 말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라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디지털 헤리티지라던가 교수님께서 복원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K-컬처, K-팝 문화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밑에는 우리 선조들의 아주 빛나고 황금 같은 그런 뿌리가 튼튼하게 있었다는 걸 세계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다면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끄러우셨다고 네. 막 말씀을 하면서 공감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래희망 같은 걸 쓰면 저는 무형문화재가 되고 싶다. 늘 이렇게 썼었는데, 아 진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이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아 문화재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을 뭔가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저변에는 아 천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신라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찬란한 문화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저변에 있었구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저도 또 K컬처의 그런 한 부분을 일조하는 아티스트로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저도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보셨듯이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해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좀 더 완벽한 상태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 저도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과거의 유산을 보존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한 자원을 발굴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선조로부터 어떤 지혜를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물려주잖아요. 그것이 사실 헤리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미래를 만들어가죠. 지금 우리의 헤리티지들도 미래를 만드는 문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것들을 보고 배울수록 더 우리의 미래는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에이펙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경주에 주목이 되는 것들이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일구시는. 디지털 헤리티지는 과거의 재현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예술의 만남,
과거의 유산을 다시 살아있는 경험으로 확장하는 시도이자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문화적 자긍심입니다. 신라의 울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깊고 웅장한 소리는 이제 세계와 공명합니다.